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정연파에 대한 기본을 잠깐 리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교류 회로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로가 있는데요. 회로의 입력부, 전원부를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회로 내에서 물론 우리가 다루는 회로는 리니어 회로고요. 그 안에 어떤 부분에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 IT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입력 전압에다가 이제는 VT를 DC 전압이 아니고 VT가 예를 들어서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는 각속도와 진폭 그리고 위상을 가진 정연파를 입력을 했을 때 IT는 그때 안에 회로 내의 한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 IO, 그러니까 입력, 출력, 인풋, 아웃풋 개념을 생각하면 이게 회로입니다. 여기에 VT라는 입력을 포싱 펑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회로 내의 어떤 부분, XT, 얘는 VT, 전압 또는 전류일 겁니다. 어떤 형태를 갖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다이나믹 엘리멘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여기 나오는 놈도 최종적으로는 이 포싱 펑션에 의존해 가겠지만 그 이르는 트랜션트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가느냐 스티프하게 가느냐 아니면 오버슛해서 이렇게 가느냐 2차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세컨드 오더 시스템일 때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런데 이런 스텝 인풋, DC 인풋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인풋을 이런 넣었어요. 이런 인풋을 우리가 넣게 되면 출력은요.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이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도 이런 정연파를 최종적으로 초기에는 트랜시언트 과정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궁극적으로 얘도 이런 리스폰스를 보일 것이다. 이때에 얘에 의해 VM, 오메가, 세타 세 가지 있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XM, IT 같으면 IM이죠. 이 경우에는 전류의 진폭, 그 다음에 그때 전류의 그 주파수 또는 각속도, 그리고 그때의 그 위상 파이라고 하면, 자, 먼저 여기서 확정한 것은요, 이 오메가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메가 주파수 들어가게 되면 오메가 주파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고, 그 대신 얘들은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오메가는 변함이 없고, IM과, 그러니까 진폭과 위상이 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정리한 것이 겁니다. 우리가 포싱 펑션을 이제 DC 인풋 대신에 포싱 펑션에 DC 인풋을 넣게 되면은 particular solution은 이렇게 상수로 나오는데 이제 이것 대신에 사이너소이들 정연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particular solution, steady state solution도 정연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연파를 집어넣는데 엑스포넨셜이 나온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입력으로 이것을 넣었을 때 출력으로 이때 B와 파이를 구하는 문제. 여기서는 커런트의 매그니튜드와 그때의 커런트의 페이즈를 구하는 문제로 됩니다. 이때 각속도 오메가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떤 회로의 포싱 펑션으로 코사인 펑션이 들어갔을 때 그 회로의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예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사인은 그대로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 다음으로 예제 5에서는 이것을 페이즈를 이용해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로 푸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코사인을 그대로 쓰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로 방정식을 이미 책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B는 여기에서 전압 강하 Ri, 그 다음에 인덕터스의 전압 강하 L, dTdI로 줄 수가 있죠. 여기서 V는 Vm 코사인 오메가 T로 주어졌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IT는 이것으로부터 I는 커런트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앰플리튜드 IM, 주파수는 똑같이 오메가, 각속도는 오메가, 그리고 페이즈가 발생하겠죠. 페이즈 딜레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것을 원식에다 집어넣기 전에 먼저 I가 코사인 안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로 적혀 있으니까 얘를 IM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알파 플러스 IM 사인 이게 마이너스죠. 사인 오메가 T 사인 알파가 되는데 얘가 좀 그거 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얘를 A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A2 사인 오메가 T라고 하죠. 그러면 A1은 IM 코사인 알파고 A2는 마이너스 IM 사인 알파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A1과 A2를 구하게 되면 IM과 알파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 구하는 방법을 먼저 해보게 되면 A1, A2 나누기 A1 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죠. 따라서 죄송합니다. 파이가 어느새 알파로 바뀌어버렸군요. 그럼 얘를 알파로 쓰기가 좀 그러네요. 파이로 얘를 전부 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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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로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파이는 마이너스 탄젠트, 악탄젠트의 A1, A2가 되겠죠. A1, A2. A1, A2를 구하면 우리가 파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M은 어떻게 되죠? IM은 여기서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IM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M은 루트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A1, A2를 구하게 되면 IM과 파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I는 A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A2 사인 오메가 T라면 그러면 I2는 어떻게 될까요? I에 한번 미분해 준 것은 A1 코사인 오메가 T와 A2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해 주게 되게 되면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A1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A2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I가 되죠. 얘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1과 A2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과 A2를 구하게 되면 우리 IM과 파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V, I''을 집어넣어서 이퀘이션을 세워서 적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그렇게 해서 식을 다시 적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VM 코사인 오메가 T는 제가 그냥 해본 것을 지금 미리 한 걸 적겠습니다. RA1 플러스 A2 오메가 L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RA2 플러스 RA2 마이너스 LA1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VM이고 얘가 제로죠. 이렇게 해서 A1과 A2를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A1은 VMR R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제곱이 되고 A2도 R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제곱분호 여기는 VM의 오메가 L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서 그처럼 바로 IM과 파이를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IM을 구하게 되면 IM은 루트 R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제곱 분호 VM 이 되고 파이는 마이너스 악탄젠트 A1 오버 A2니까 R분호 오메가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IT는 IM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제곱 분호 VM의 코사인 오메가 T에다가 플러스 파인데 마이너스 악탄젠트 R 오메가 L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구해지게 되죠. 컴퓨터라이즈 하기가 상당히 계산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걸리는데 나중에 우리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쓰게 되면, 다시 말하면 페이저를 쓰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이 회로를 잠깐 한번 음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오메가가 앰플리튜드와 그 다음에 페이즈가 오메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값을 보이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음미하기 위해서 오메가가 인크리즈 하게 되면 이 말은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거고 고주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 인풋이 고주파 신호가 그 볼티지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앰플리튜드는 전류 회로의 전류의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보게 되면 분모에 오메가가 있습니다. 오메가 제곱 루트가 있죠. 오메가가 증가하게 되면 분모가 커지게 되고 IM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페이즈는 분자이기 때문에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놈이죠.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신호가 하나는 고주파, 예를 들어서 신호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그 똑같은 진폭, VM은 똑같더라도 굉장히 고주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VM이 적은, VM은 똑같고 오메가가 아주 적은, 그래서 느리게 변화하는,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된 이런 게 똑같은 진폭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됐을 경우에 여기 나오는 출력, 나오는 IT, 이 회로에서 나오는 IT는 이렇게 고주파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IM이 아주 작게 돼서, 주파수는 똑같이 나오지만 아주 작게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주파는 오메가가 아주 오메가 제곱이 네거티브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죠. 상당히 얘는 똑같은 주파수로 조금밖에 안 줄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는 진폭이 줄고 저주파는 그대로 살아나오고, 이런 거를 필터로 친다면 어떤 필터가 될까요? 필터라 그러 어떤 성분을 걷어내는 겁니다. 고주파 신호가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얘는 필터로 따지면 고주파 신호가 감쇄 시켜가지고, 다시 말하면 얘는 로우 프리퀀시의 성분은 통과시키고 하이 프리퀀시는 걸러버리는
로패스 필터가 되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로 이론 2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합해진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호는 까만 걸로 표시를 하게 된다면 저주파 위에 고주파가 씌어진 이런 신호가 될 겁니다.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저주파는 살아서 나오고 고주파는 여기서 고주파가 이렇게 커지게 되죠. 이런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저주파는 살아서 나오고 고주파는 죽어서 나오는 로패스 필터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을 얼마만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R 값과 L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주파수 그 필터의 성질이 달라지죠.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12지, 13, 14, 15장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앞의 예제를 보다 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게 그 회로죠. 그러니까 이제 포싱 펑션 Vm 코사인 오메가 t를 우리가 입력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출력이라고 입출력 관계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때의 시스템은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하면 R, I 더하기 L, I의 미분 이퀄 Vm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예제에서 풀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Vm 코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갔을 때 I가 어떻게 되는가 A와 파이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를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쓰는 방법을 해보았는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요, 얘는 리니어 타임 인디펜던트 시스템입니다.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슈퍼포지션이 가감성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Vm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었을 때에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나온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Vm 사인 오메가 t를 넣으면 어떤 응답이 나올까요? 간단하게 그냥 사인과 코사인의 차이는 90도 이상 차이기 때문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나올 겁니다. 만약 여기다가 헛수로 이만큼을 넣었으면 헛수로 이만큼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더한 것을 집어넣으면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출력도 이 두 개 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V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J Vm 사인 오메가 t를 집어넣고 그 IT를 측정을 하게 되면 걔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계산은 코사인 오메가 t를 넣는 대신에 VME J 오메가 t를 넣어서 우리가 여기서 A 파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EJ 오메가 t를 쓰면 계산이 수월하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우리가 A와 파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그 리얼 파트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출력도 리얼 파트만 취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A와 파이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 출력 IT는 리얼 파트의 A에 E에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정리한 것이 다음 슬라이드라고 똑같은 예제를 좀 전에 설명했던 방법으로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를 직접 넣어서 미분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스템 이퀘이션은요, Ri, Li 프라임 이퀄 Vt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서 원래는 여기 Vt는 이것이었는데 이것 대신에 우리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즉 그 이미지너리 파트가 더해진 것을 넣도록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Vt 대신에 Vm E의 J 오메가 T를 넣게 되고 그러면 IT도
A 대신에 이미지너리 그 커런트 증폭 IM에다가 똑같은 각속도에다가 이제 위상 딜레이가 생겨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let given 그죠? 얘를 위에식 시스템 이퀘이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R에다가 IM, E에 J, 오메가 T 플러스 그대로 쓰겠습니다. 파이 플러스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요. 미분해주게 되면 얘가 아니고요. E에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되죠. 얘를 미분해주게 되면 J 오메가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J 오메가에다가 L에다가 I죠. IM E에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이퀄 VM에다가 E의 J 오메가 T입니다. 여기서 E의 J 오메가 T가 모든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J 오메가 T를 제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양쪽에다 나눠주게 되면 RIM E의 J 세타가 남고 J 오메가 L IM E의 J 세타가 이퀄 VM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IM E의 J 세타를 앞으로 묶어내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퀄 VM이 되고 그래서 IM의 E의 J 파이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VM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똑같이 컴플렉스 넘버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얘는 카티지안 폼이죠. 얘를 자, IME의 J세타를 얘를 복소수로 생각하고 복소 평면상에 나타나게 되면 반경이 IM이고 윗상이 파이인 요 수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얘 복소수를 우리는 IM 파이라고도 나타내고 또는 IME의 J 파이라고 나타냅니다. 같은 거죠. 이 복수 그렇게는 그래서 이것을 해주게 되면요. 먼저 위에는 VM이니까 밑에 R 플러스 J 오메가 L은 반경이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의 루트에다가 평각이 같이 나타나면 앵글인데 E의 J의 악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입니다. 이거 그려주면 R 플러스 J와 R에다가 이 길이가 오메가 L이에요. 이미지너리. 그래서 얘가 파이고 얘가 루트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인데 이 각도는 악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죠. 파이는 악탄젠트 R 오메가 L.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소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게 되면 반경은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 분의 VM이고 얘는 E의 마이너스 J 악탄젠트 오메가 L 오버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M은 VM 나누기 루트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이고 파이는 마이너스 악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평각은 여러분 혹시 복소수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A는 A는 G1의 알파고 B는 G2의 베타다. 이럴 경우에 A 나누기 B를 해주면 얘는 G2, G1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VM의 경우에는 알파가 제로고
얘는 딱 탄젠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는데 실제로는 인풋이 그 포싱 펑션이 이 컴플렉스가 아니고 요놈이죠. EI의 리얼 파트입니다. 따라서 이미지너리 파트도 이 중에서 이미지너리 그 IM과 파이만 취하면 되죠. 리얼 파트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게 되면 훨씬 더 앞에서 우리가 코사인 정연파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죠. 자, 그런데 이제 늘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항상 E의 J오메가 T는 약방향 감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 J오메가 T를 빼놓고 계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다가 붙여 넣어주자.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VM의 E의 J오메가 T라는 얘를 그냥 VM에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금방 이 IM에다가 E의 J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요 놈을 뭐라고 나타내는가 하면 얘를 IM 파이라고 나타내놓고 얘는 복소수와 같은 꼭 복소수처럼 생겼지만 약속하기를 얘는 복소수가 아니고 이런 복소 함수야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얘를 우리가 페이즈라고 부르자. 얘는 페이즈지만 복소수처럼 생기고 복소수와 똑같이 취급을 하지만 복소수는 아니고 복소 함수야 라고 약속하는 것이 페이저 노테이션입니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교류회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에 사인 코사인을 직접 넣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얘를 복소 차원으로 복소수 평면으로 끌고 가서 그 복소 함수를 사용해서 쉽게 푸는 부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이 J오메가 T를 생략하고 표시한 것이 페이저라는 표현인데요. 이 페이저라는 단어는 페이저와 벡터라는 것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리얼 이제 전압 전류가 리얼한 피지컬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이미지너리한 값을 집어넣어서 컴플렉스 평면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포싱 펑션이 VM, EJ 세타가 되고 얘를 우리가 페이저 V 하면서 대문자에다가 볼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하기를 마치 컴플렉스 넘버처럼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페이즈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은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라 컴플렉스 펑션이다. 그죠? 컴플렉스 펑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얘의 미분이 그래서 우리가 얘는 꼭 그 컴플렉스 넘버처럼 우리가 다룹니다. 복소수처럼 다루지만 실제로 얘는 복소수가 아니라 뒤에 이 J오메가 T가 항상 붙어 있는 복소 함수를 이 J오메가 T를 생략한 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요. 이것의 최대의 장점은 어떤 그 커런트 페이저가 있다고 칩니다. 얘는 IM E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 라는 페이저입니다. 얘를 나타날 때는 IM에다가 세타 I 이렇게 나타내죠. 최대의 장점은요. 얘를 한번 미분을 해주는 것은 그렇죠? IM에다가 E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를 미분해 준 것입니다. 얘를 미분해 주게 되면 J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IM E의 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가 되고 얘는 다시 그 페이저 I예요. 그래서 한 번 미분해 줄 때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페이저 V가 있고 얘를 한 번 미분해 주면 J 오메가 V가 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해 주게 되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J 오메가가 한 번 더 앞으로 나와서 J 오메가 스퀘어의 V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대수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미분방 이제 사인 코사인을 그대로 쓸 경우에는 여기 V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i가 이렇게 될 것이라 가정을 해서 여기서 im과 파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타임 도메인에서 풀기 위해서는 미분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고 그 작업은 상당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즈를 쓰게 되면 이 i 대신에 페이즈 i와 페이즈 v를 쓰게 되면 ri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i를 한번 미분해 주게 되게 되면 j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고 그대로 i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i를 대수적으로 i는 r 플러스 제목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 대신에 페이즈 i를 쓰고요. 그 다음에 l에다가 i의 미분 v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미분해 준 것은 j오메가만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j오메가 li가 되고 v가 되죠. 여기서 i를 묶어내면 r 플러스 j오메가 l이 되고 여기서 i는 r 플러스 j오메가 l분의 v 복소수처럼 계산을 해줍니다. 얘를 여러분들이 im과 세타 i의 형태로 바꾸고 얘는 vm과 세타 v가 되겠죠. 얘는 im분의 vm에다가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복소수처럼 계산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it를 쓸 때에는 앰플리튜드는 im 분의 vm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는 여기 t가 사라졌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나타나지만 계산 과정 중에는 t가 사라졌고 여기서 주요 변수는 오메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컴플렉스 도메인으로 가져가서 프리퀀시 영역이 되게 되고 그냥 산수적으로 algebraically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forcing 펑션이 이제는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그냥 이제 페이즈를 사용해서 하고 난 다음에 코사인 대신에 사인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제판에서 페이즈가 주어졌는데 그때 해당되는 정연파 함수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먼저 볼티지 페이즈 B는 J4의 EM-J의 10디그리입니다. 먼저 이 엑스포넨셜 폼이든 또는 폴라 폼이든 E의 마이너스 J10 또는 앞에 1이 있는 거고 얘는 1에다가 마이너스 10도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을 복소 평면상에 그리게 되면 페이스가 마이너스 10도이고요. 반경이 여기 1이라는 이야기고 여기가 10도 마이너스 이 점이 2의 마이너스 J10 디그리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1에다가 마이너스 10도라고도 표시할 수 있고 이 중에서 그 다음에 J는요. J는 복소 평면상에 여기가 J입니다. 얘는 반경 1에 이 앵글이 90도인 겁니다. 그래서 J는 1에 90도 또는 2의 J 9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2의 J 90도 4 2의 마이너스 J 10도는 4의 2의 J의 80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VT는 뭐냐면 4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80°인 정연파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 B는요. 커런트 페이저인데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J3예요. 복소 평면상에 마이너스 4, 3
되는 이 점으로 나타난 페이즈 베타죠. 페이즈 함수는 이 함수입니다. 그냥 복수수가 아니고. 그러면 이 반경은 얼마가 되죠?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이 반경은 5가 되고, 이 앵글은요. 먼저 여기가 탄젠트 0.75를 하게 되면 대략 얘가 36.9도입니다. 그러면 x축으로부터 잰 각도는 143.1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반경 5에 143.1도.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5에다가 2에 J143.1도랑 같은 표현이고, 이때 이 IT, 그 컴플렉스 펑션 IT는 이 중에서 리얼 파트만 우리가 하면 되죠. O 코사인 각속도는 오메라고 가정을 합니다.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메가 T 플러스 143.1도의 페이스 암페어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페이저 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이퀘이션은요 이렇게 주어졌고, 자 이제 볼티지 페이저를 V라고 하게 되면 V는 매그니튜드 VM에다가 페이즈 앵글이 2영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커런트 페이즈 I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여기 I라고 표시하고 여기를 V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런트 페이즈 I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IM과 페이지 앵글의 파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IM과 파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 페이지를 일단 시스템 이퀘이션에다가 하게 되면 L에다가 미분이죠. 더하기 R 커런트 페이저는 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는 것은 한번 미분해 주게 되면 J 오메가 I가 된다는 것을 알죠. 그렇게 되면 I로 묶어되게 되면 J 오메가 L 플러스 R 이퀄 V가 되고, 여기서 I는 이제 리얼을 먼저 앞으로 내게 되면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V가 되죠. 얘를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복수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얘는 반경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제곱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페이즈 앵글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R이고 이만큼이 J 오메가 L이니까 이 각도는 arctangent R분의 오메가 L입니다. 그 볼티지 페이저는 매그니튜드 VM의 페이즈 앵글이 0도입니다. 이것은 매그니튜드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제곱의 VM이 되고요. 페이즈는 0도에서 arctangent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arctangent 오메가 L 오버 R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IM과 그 페이즈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IT는 VM 오버 R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페이즈는 마이너스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전혀 복잡하지 아니하게 간단한 대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커런트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페이저 노테이션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 보게 되면 이 시스템 이퀘이션이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푸는 것은 이 대수 방정식을 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페이저 노테이션의 매력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출석 퀴즈는요. 출석 퀴즈는 2의 8.2와 8.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